있다. 빵돌이 TV 안중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빵 만들기, 일명 바게트 빵이죠. 바게트 빵. 가장 만들기가 쉽습니다. 빵 중에서 재료도 가장 적게 들어가고요. 근데 발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데 일단 뭐 빵 만들기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빵 만들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반죽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한도 끝도 없이 반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반죽기가 하나쯤 있으시면 좋아요. 가정용으로. 물론 뭐 큰 것도 있는데 가정용으로 그냥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장만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싸진 않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휘핑크림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반죽기입니다. 오늘은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기본이 필요한데요. 이런 저울이 필요해요. 이런 재료를 소분하기 위해서 기본 저울, 작은 주방용 저울, 그리고 이제 오븐이 필요합니다. 오븐도 저렴한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좀 구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렌지를 사기보다도 이제 빵을 많이 만들어 먹다 보니까 오븐과 렌지가 다 겸비된 발효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래전에 사놨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새 기계가 전자제품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렴하고.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걸로 해서 좋은 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빵이나 과자 언제든지 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프랑스 빵을 만드는데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강력분이 필요한데요. 밀가루는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죠.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그래서 강력분이라고 그러는 건 그 구분하는 기준은 글루텐,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나 글루텐이라고 그러는 건 밀보리, 호밀, 귀리 같은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서요. 반죽을 끈끈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쫄깃쫄깃해지게 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그 글루텐 성분인데요. 그게 13% 이상 들어있는 게 강력분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빵을 만들기 아주 적당해요. 그래서 탄력이라든지 점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쫄깃함이 좋고요. 부풀어 오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반죽도 잘 늘어나고요. 힘이 있고요. 그래서 식빵이라든지 바게트, 피자, 도우 뭐 이런 걸 만들 때 주로 써요. 그 다음에 중력분은 가정마다 다 뭐 슈퍼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데 글루텐이 13% 이상이 아닌 그 밑에 10%에서 13% 정도가 들어있어요. 적당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중간 정도 있고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제비라든지 집에서 칼국수, 만두피, 부치개 부칠 때 아주 많이 쓰고 그러시죠. 그래서 중력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집에서는. 그 다음에 박력분. 박력분은 이제 글루텐이 가장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10% 이하인데 단백질 함량이 좀 낮고 부드럽고 그 대신 바삭한 성질이 있어요. 가볍고. 그래서 케이크나 쿠키, 뭐 머핀, 뭐 튀김 옷을 만들 때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게트 빵이잖아요. 그래서 강력분으로 해서 일단 300g이 필요합니다. 강력분 300g이고요. 이 저울을 통해서 그릇을 무게를 빼고 소분을 해서 이렇게 강력분을 준비했습니다. 300g이고요. 그 다음에 물 196g이에요. 196g. 뭐 수돗물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딱 구울 거니까 다 뭐 위생상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생수로 해서 그냥 196g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빵이니까 이스트 당연히 필요하죠. 생이스트. 생이스트가 16g. 16g 필요합니다. 이거 부풀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 밀가루를 가두어 가지고 상당히 부풀리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인데 저는 현미유를 많이 써요. 왜냐면 식용유는 약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현미유가 냄새도 없고 상당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거 식용유로 하셔도 돼요. 4g 했습니다. 4g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 좀 맛소금으로 그냥 했어요. 집에는 다 맛소금 대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굵은 소금은 안 되고 맛소금으로 해서 6g입니다. 이렇게 5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일단 반죽기를 이용해서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그냥 한 번에 모두 다 섞어주세요. 일단 섞어주시고요. 일단 밀가루를 모두 소분합니다. 300g이죠. 예. 그 다음에 이스트 16g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소금도 소금 6g 넣습니다. 소금 6g도 넣고요. 간단해요. 아주 5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유제품을
반죽 도중에 나중에 넣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뭐 이거 식용유 4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기름이 여기 소분이 되어 있는 거라 그릇에 묻을 수가 있어서 많이 그럼 그람수가 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빵은. 그래서 그 다음에 물 196g 물 넣어줍니다. 예,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반죽을 하는데 일반 빵에 비해서 반죽을 80% 정도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거는 기다란 빵이라서 옆으로 퍼지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반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반 빵 하는 거에 비해서 80% 정도만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이걸 안 꼈구나. 예, 됐습니다. 이거 반죽기 요거를 끼우고 끼우시고 닫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속 처음에는 좀 낮은 속도로 돌리다가 점점 조금 중간 속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80% 정도 일단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돌릴게요. 처음에 반죽 중간에 이렇게 붙은 부분을 한 대로 다시 뭉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번쯤 해주세요. 이렇게 붙은 부분 이런 거 아까우니까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뭉친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가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다시 닫고 또 중속으로 해서 또 돌리고. 예, 중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예, 보시면은 이렇게 밀가루가 뭉쳐져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쭉 늘어나면서 얘가 반죽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80%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끊어져요. 잡아당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은 대략 시간으로는 한 20분 정도 반죽을 하는데요. 지금 한 10분에서 10 몇 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반죽을 보시면은 아주 찰지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바로 끊어지지도 않고. 근데 너무 늘어나도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바게트 만들 때는 너무 기다랗게 만드는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번에 다 떨어졌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닥에다가 밀가루를 살짝 뿌려주시고요. 조금 들러붙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조금 밀가루가 돼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줍니다. 손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서 꽉꽉 눌러서 해주시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런 스텐볼이 필요하거든요. 스텐볼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 겉에가 표면이 발효 과정에서 이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랩을 덮는데 너무 꽉 눌리지 마세요. 나중에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덮어주세요. 랩을 덮고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 기계로 15분 동안은 1차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계에 저희는 발효 기능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다 놓고요. 예, 기능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발효인데 발효를 15분 동안 발효시키는 데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으로 맞춰놓고 1차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발효가 어느 정도 됐어요. 15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상당히 벌써 늘어난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확연히 틀리죠. 아까보다, 늘 때보다. 그래서 요거를 꺼내신 다음에 벌써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온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걸 다 긁어주시고요. 빵이 벌써 많이 말랐어요. 이거를 하신 다음에 기포를 빼면서 약간 주물러 주세요. 겉부분이 약간 말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 저울을 대고 원래 200g씩을 하나 만드는데 200g씩이 적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밀가루 분량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체 다 해서 522g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무게를 재고 예, 515g이거든요. 그러면 250g에 7g, 257g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헤라로 반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듭니다. 오늘 만드는 분량은 두 개 분량이에요. 그래서 257g, 257g 정도가 반이거든요. 그래서 반을 소분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딱 둘로 나눠졌거든요. 257g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 반죽을 해줍니다. 약간 좀 예,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예, 기포가 약간 터지는 소리도 나거든요. 안에서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바닥에 밀가루를 좀 묻혀주시고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바닥이 맨질맨질해야 돼요. 예, 동글리기거든요. 동글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약간 누르면서 하면은 안에 있는 기포가 빠지면서 단단해집니다. 빵이. 그래서 지금 벌써 열이 막 나거든요. 밀가루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글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스텐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빵을 직접 구울 수 있는 이런 팬에다가 예, 이런 기름종이를 깔고요. 여기다가 올려놔 주세요. 일단 예, 동글리기를 해줍니다. 동글리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올려놔 주시면 돼요. 예, 지금 약간 뜨거워가지고 좀 식은 다음에 그것도 맞아 두 개니까 밀가루를 조금 더 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동글리기를 손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글리시면 돼요. 그럼 바닥에 여기 밀착이 되면서 쫙 동그랗게 됩니다. 빵이. 예, 동그랗게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발효를 하는데 이것도 1차 발효의 일부분이에요. 아까 15분 했잖아요. 그래서 분할 둥글리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15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발효가 전체 30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올려놓고 다시 또 15분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마를 수가 있으니까 랩을 살짝 덮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꽉 누르지 마세요.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얹어가지고 살짝만 얹어주세요.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15분 발효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게 있는데 약간 도구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헤라 주걱 칼이죠. 요거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1차 발효 때 이런 스텐볼이 필요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섞어줄 때 이런 실리콘 주걱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반죽을 할 때 그리고 밀가루 약간 추가로 또 있어야 돼요. 바닥에 깔고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요런 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칼 표면을 칼집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새 거 사시면 여기 약간 기름이 묻을 수 있어요. 왜냐면 녹슬지 않게 녹슬기 방지용으로. 그래서 그걸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녹슬지 않게 한번 휴지로 깨끗이 해서 건조시킨 다음에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런 예, 방망이 롤 예, 이따가 반죽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도구가 지금 또 추가로 필요하니까 이거 참고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빼신 다음에 네, 둥글리기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로 이렇게 기다랗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3단 접기를 꽉꽉 눌러서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길이를 일정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길이를 정하게 놓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됐는데 1차가 끝난 거고요. 2차 발효를 하는데 2차 발효는 20분을 또 합니다. 이 상태에서 20분을 하는데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부피도 불어오르고 20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두 개가 길이가 비슷해요. 요런 상태에서 요번엔 랩을 씌우지 않고요. 위 표면이 좀 어느 정도 좀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효를 하는데 이번에 20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상황을 보시면서 합니다. 20분 정도 2차 발효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발효가 다 됐어요. 2차까지. 그래서 좀 더 커졌어요. 근데 약간 여기가 좀 불룩해졌네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표면이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요 칼로 칼집을 내는데 대각으로 해서 한 4개나 5개 정도를 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를 내면은요. 이렇게 둘, 셋, 4개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냅니다. 그럼 표면은 지금 건조된 상태에서 꼭 안에는 좀 수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 벌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로 위에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굽기를 하는데 굽기가 딱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오븐 기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오븐에 따라서 같은 온도라고 해도 이게 안에 차지하는 부피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온도가 다 틀려지고 굽는 그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160도에서 200도씨 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븐에 따라 틀려요. 어떤 거는 200도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160도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딱 중간 정도로 해서 180도로 해서 20분에서 25분을 구워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20분을 일단 하겠어요. 그리고서 상황을 봐가면서 또 겉에가 유리로 돼 있어 안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잘 되면은 20분이면 되는데 조금 덜 됐다 그러면 조금 더 구워야 되겠죠. 그래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상태를 봐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180도에서 20분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예, 오븐 기능으로요. 180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븐 기계 같은 경우 예열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예열을 해주는데 예열을 먼저 하는데 예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뜨거워진 상태가 돼서 180도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180도 유지로 몇 분을 시간 설정해서 하면 돼요. 이 기기마다 다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80도로 2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열을 시키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간 조절 또 하게 돼 있어요. 기기마다 틀리니까 이거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분으로 맞췄습니다. 예, 일단 시작이 했습니다. 와, 지금 조리실 오븐이 엄청 뜨겁습니다. 예, 지금 꺼냈는데 아주 먹기 좋게 노릇노릇하게 됐어요.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하시면 조금 더 1, 2분 더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잘라면 되는데 조금 식은 다음 자르겠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손을 딜 수가 있어요. 예, 아까 그 반죽 과정에서는 여기가 배가 살짝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 또 뭐 예열되고 하면서 발효가 또 되면서 이거 더 불룩해지고 배가 불룩 났어요. 근데 요거 제가 제빵 시험 볼 때는 요런 모양이 이렇게 쪼그르지 않게 나오는 건 요거 감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소하셔가지고 모양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반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인데 이렇게 커졌어요. 예, 보기가 좋진 않죠. 예. 빵을 자르는데 빵을 이게 지금 딱딱한 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프랑스 뭐 빵이라고는 하는데 유럽에서 이걸 주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이걸 뭐 반 갈라서 여기다 소세지나 야채 넣고 햄버거 빵처럼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일단 자르는데 너무 두껍게 자르면은 이게 먹을 때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잇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얇게 쓸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쓸어줍니다. 아직 약간 뜨끈뜨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얇게 쓸어주세요. 얇게 쓸어주면 먹기가 아주 수월하고 좋습니다. 일단 천천히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잼이나 크림, 뭐 여러 가지 뭐 발라 드시거나 아니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반 잘라서 안에 소세지 같은 걸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예. 이상 프랑스 빵, 바게트 빵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